하나가 돼가지고 좋아 빠르게 가! 사람이 문제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오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저번보다는 좀 비슷해지지 않습니까? 비슷한 관심소득은 사후 상박으로 좀 해야 된다 고민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오해하고 계십니다. 뭐 좋아하세요? 저는 시키세요. 치킨 아니겠습니까? 치즈 국물 떡볶이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골뱅이 찌개니까 골뱅이 시키고. 좋습니다. 성대모사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 네, 안녕하십니까. 엠비입니다. 내 뒤를 위해서 시장했잖아요. 형님 요즘 나를 안 보러 와. 지난번에 찾아뵀는데요. 여기 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그 약자와의 동행은 그야말로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문제다. 문재인이고요. 오 시장께서 요즘에 저 많이 비판하셨죠. 요즘 많이 봐주세요. 작업을 했으니까. 아니 중앙정부랑 지방정부 하나가 돼가지고 좋아 빠르게 가! 하는 게 협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분이 가장 비슷합니까? 많이 보니까 그 쪼라 그러죠, 쪼. 저 예. 네, 그 개성이 있는 분들이 성대모사하기가 더 편하지. 근데 나는 굉장히 표준말을 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흉내내기가 좀 어렵긴 할 거예요. 아닙니다. 괜찮아? 네. 저는 사실 성대모사를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철학,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까지 좀 탐닉을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의 어떤 과거, 시장님이 옛날 블로그 글까지 제가 키갈리에서의 그 글까지 시장님이 그 중국 그 음식 판매점에서 두부 사셨던 일까지 제가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덕후 돼 있어요. 오세훈 덕후가 돼 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죠. 먹읍시다. 어우, 뜨겁네, 진짜. 막 뒤었네. 잘 튀겼네. 시장님이 오가면서 딱 그 성대모사의 포인트는 뭘로 잡으세요? 시장님은 정말 서울에 대해서 진심인 분이에요. 진짜 전문가입니다. 이 서울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안에 곳곳을 보면 사실 시장님이 만드신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서울 폰트, 해치,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 그리고 주황색 서울 택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한강공원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부 많이 했는데. 예. 그걸 알아야 또 성대모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죠. 아니, 근데 정말 스터디를 많이 해요. 서울 한강채, 서울 남산채 폰트를 아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서울 시내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눈에 띄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게 폰트예요. 그렇죠. 이 스토리 아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디테일들을 살펴보면 항상 그 시장님의 그 손때가 다 항상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치풍자를 하는 입장에서 그거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달하면서도 코미디를 좀 섞어야 될까 이게 항상 이제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스크린도어 전역에 설치했죠. 원래는 그게 사실 40~50명 정도가 설치 전에는 계속 매해 사고로 이제 다치고 사망하고 했던 별걸 다 기록이 다 있었어요. 야, 스크린도 만들기 전에 1년에 30~40명이 사망자가 이렇게 많았는데 그 이후에 거의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런 거 기억하는 분 서울 시민들 별로 없어요. 다 알고 계죠. 최근에 그 중국 다녀오셨던 것도 서울의 스크린도어 사례를 드셨던 것 제가 봤습니다. 요즘 다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야, 저는 성대모사의 진심이기 때문에 시장님은 서울의 진심이시죠? 저는 그걸 따라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감동이야.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상에서 해탈물인 김 소환하기가 뜨고 있어요. 그때 그 개막식이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너무 힙한 그 당시에 굉장히 그 해탈물에 관련 추억이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전 솔직히 말해서
올림픽을 생각하면 군대가 생각이 나요. 88년도가 제가 군대 입대한 해거든요. 별로 기억이 좋지 않아요. 88년도 봄에 훈련을 받았어요. 영천에서.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은 직후에 올림픽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자대 배치 받은 직후니까 군기가 들었겠지. 썩 해피하지 않아요. 이번 올림픽에서는 젠지 세대들의 활약이 되게 이제 돋보이고 있는데 기억에 남으시는 그런 인터뷰 저는 이번에 제일 귀엽게 본 게 삐약이. 아하. 신유빈 선수가 바나나 먹는 거. 다른 선수도 챙겨주기도 하고 틈만 나면 막 입에 뭐가 들어가는 게 너무 이뻤어요. 또 자두 먹는 것도 보고. 자두인가? 그게 복숭아인가 하여튼 뭐. 네, 납작복숭아. 이렇게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와중에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 2036 서울 올림픽의 재유치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의견이 71%로 되게 높게 나왔습니다. 뭐 저는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시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시설을 안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유치만 했다면 엄청난 흑자 올림픽이 됩니다. 그렇죠. 거기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드랍식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다 시내 전역에서 열리잖아요. 여기저기 임시 경기장을 만들어서 치르잖아요. 그게 앞으로 굉장히 벤치마킹 할 만해요. 양궁 같은 건 예를 들어서 한강변에 만들 수 있고 비치발리볼 대회 한강변에 모래사장 만들어서 만들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아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천변, 한강변, 뭐 DDP 개최하면 우리는 여기엔 뭐 만들고 저기엔 뭐 만들고 뭐 좀 김치국부터 마신 거지만 이미 다 지금 배치를 다 해놓으셨어요. 선수촌을 어디다 지을 것까지 이미 다 요번에 세느강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한강 수질에 대한 자신감, 아, 그렇습니까? 한강을 어떻게 꾸밀지에 대한 구상도 다 맞췄는데 중요한 건 수질이에요. 중요한 건 수질. 100ml에 대장군이 500마리 밑으로 나와야 수영을 하는데 네. 요번에 세네강은 막 500마리 넘어서 막 1000마리, 2000마리 나와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아니, 거기 시장님도 막 수영하고 그랬잖아요. 억지로 한 거죠. 억지로 한 겁니까? 보여주려고. 물에 들어갔다 5분 만에 나왔잖아요. 5분 만에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100ml당 평균 올봄에 37마리. 아, 이미 검증이 됐어요. 아. 시험시험 3종 축제 하는 날은 한 마리. 네. 그 정도가 100ml인데 한 마리, 0마리. 이렇게 나와요. 한강의 수질을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는 한강 상류. 네. 그러니까 양평 쪽, 그다음에 구리, 남양주 이런 쪽, 하남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의 엄청난 희생, 도움 이런 게 전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한강 수질 자랑할 때 항상 그분들께 고맙게 아. 생각한다는 말씀 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서울에서 만약에 열리면 고기 반찬은 나오는 거죠? 또 먹을 거 얘기하면 할 말이 많아요. 아, 먹을 거. 전 세계 모든 하계 동계 올림픽에서 항상 먹을거리가 문제가 됐었어요. 아, 부실해서. 근데 유일하게 먹거리가 문제가 안 됐던 올림픽이 88 서울 올림픽하고 지난 우리 동계 올림픽. 아, 선수단의 먹거리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어요. 오, 이런 게 다 우리한테 개최권을 줄 수 있는 전 근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도 안 되면 또. 굉장히 보기보다 비관적이시네. 굉장히. 아니, 안 되면 오세훈 시장님과 같이 독일로 가겠습니다. 독일이 아니라 네, 그분 아니, 사무실이 스위스에 아, 있어요. 스위스로 가겠습니다. 스위스. 로잔. 네, 로잔으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그 정치인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한 명을 정해주셔야 돼요. 홍준표 대 유승민. 하나, 둘, 셋. 홍준표. 왜 홍준표입니까? 날 잘생겼다 그랬으니까. 홍준표 선배님은 항상 귀여워요. 그래요? 귀엽습니까? 네. 저는 면전에다 대고 형님은 정말 너무 귀여우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아, 그래요? 다음 거 오겠습니다. 이명박 대 박근혜. 하나, 둘, 셋. 이명박 아, 이명박 전 대통령. 왜 그렇습니까? 전임 시장으로서 저한테 굉장히 큰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유산을요? 네. 뭘 받았습니까? 막 큰 걸 받았죠. 아, 청계천이라고 하는 큰 유산을 받아서 사실 디자인 서울로 서울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지만 예. 청계천 위에 고가도로를 싹 걷어내고 청계천을 그렇게 멋지게 정리를 안 해주셨으면 서울시의 디자인 서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했어요. 그분이 청계천 사업을 해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세계적 반열의 디자인 도시로 올라서는 기초가 마련이 됩니다. 잘해라 그러니까. 자주 놀러와라 아마. 다음 거 오겠습니다. 고민정 대 박영선. 하나, 둘, 셋.
둘, 셋! 박영선. 박영선. 왜 그렇습니까? 나한테 져줬으니까. 아니, 빼셨어요. 이긴 사람은 별로 안 이쁘잖아. 져준 사람이 고맙지. 시장님은 30대 국회의원이 되셨고 또 심지어 40대 최연소로 또 서울시장도 되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정치 경력이 쭉 많이 쌓인 지금의 입장에서 과거에 30대 국회의원 오세훈, 40대 초선 서울시장 오세훈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얘기가 있으신가요? 내가 나에게? 그거 재밌네. 38살의 초선 국회의원에게. 근데 젊으셨더라고요. 젊었었죠. 네, 사진 보니까. 네, 미소년이었지. 네. 사실 처음에 잘 모르고 정치 시작했어요. 정치의 본질은 전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얘기해요. 정치는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이고 전쟁은 또 다른 형태의 정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정치는 싸우는 거예요. 본질이. 난 그걸 모르고 정치 시작했어. 이건 허구헌날 싸우고 있는 걸 그걸 미처 모르고 정치 시작했어. 영입 대상이었기 때문에 영입을 제안받고 들어가서 법 만든다는 생각하고 순진하게 국회에 들어가면 내가 환경운동 하던 사람이 치사하게 국회의원 쫓아다니면서 부탁하지 않아도 내가 만들면 된다, 이런 순진한 생각을 하고 정치 시작했던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점점 더 적응을 못해서 그만뒀잖아요. 불출마 선언을. 그 젊은 정치인 오세훈에게 뭐가 할 말을 찾는다면 공부라도 좀 하고 정치 시작했어야 맞다. 반성을 많이 해야죠. 정치 시작하려면 단단히 준비하고 시작해야 돼요. 45살 먹은 초짜배기 시장 오세훈에게는 역시 또 야단을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또 혼납니까? 네. 너무 마음만 앞서서 한마디로 강약 조절이나 능수능란한 프로세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00보 전진을 위해서 한 50보 정도 후퇴도 할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여론을 좀 이렇게 파도 타듯이 탄다고 할까? 네. 그런 행정을 그때는 못했습니다. 또 그렇게 밀어붙여서 확 바뀐 게 많아요. 서울 시내 전체의 어떤 그 가판대나 노점이 그때 다 사라지고 지금 통일된 디자인으로 바뀌어서 서울시가 어떤 그 동남아 도시 같은 분위기의 그 도시에서 유럽 도시 같은 느낌이 나는 도시로 바뀐 게 그 노점상 가판대의 디자인 정비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진짜 그때 막 밀어붙여서 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행정의 객체가 되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미안하죠. 그런 청년 정치에 대해서 뭐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의도 두시 청년이다, 그래서 조금 안 좋게 보시는 그런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오늘날의 청년 정치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년 정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나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무슨 정치 시작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뭐 체계적인 훈련을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런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도 필요해요, 국회에는. 무슨 얘기냐면 국회의원이 시장처럼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젊은 사람도 필요하고 오랜 경륜을 갖춘 사람도 필요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제너럴리스트도 필요하고 굉장히 이질적인 많은 분들이 각자의 경험과 각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하면 그게 조화를 이루는 곳이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개개인의 역량이 좀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저 사람 준비도 안 하고 들어와서 저래, 이렇게 말할 건 아닌 것 같고, 국회는 상식을 갖춘 사람이 들어오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상식의 총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거기에는 굉장히 특이하고 가치 있는 커리어를 쌓은 사람들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죠. 그분들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 소감 한 말씀. 제 별명이 스스로 자부하기를 오덕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덕후다. 사실은 여러 성대모사 인물을 탐구하고 연구하면서 오늘 실물을 만난 거 그것만으로도 저는 성공한 덕후가 됐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오늘 감동했습니다. 한 사람의 성대를 모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매 순간마다 관찰하고 있다는 거 소름이 끼치면서 이거 조심해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감동. 오늘 이후로 저는 이상민 씨의 진정한 팬덤입니다. 부담입니다. 시장님 최근에 왓츠 인 마이 백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저하고 약간 공통점이 있었어요. 제가 들고 왔습니다. 이거 제가 쓰는 거거든요. 진짜로 어떻게 같은 걸 쓰는데 생긴 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아니, 뭐 남부럽지도 않은 남부럽지 않은 그렇습니까? 시장님 그 얘기 하시면서 말도 없이 보시면은